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싱한혁명 제10권 66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것은 화강신문사입니다. 언론성 66페이지입니다. 7월 15일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세이쿄 신문 일간 발행이 시작되었다. 그 일간 1호의 일면을 장식한 내용은 니시다이 강당에서 열린 제8회 대학부 총회 기사였다. 본문의 언론전 개막에 어울리는 영지와 정열이 넘치는 젊은이들의 출발을 전하는 지면이었다. 또 이 신문에는 일반 뉴스와 일기예보도 실렸다. 더욱이 5일 후인 20일부터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안내도 볼 수 있었다. 일간 작업이 시작되자 편집실은 연일 전쟁터 같은 긴장감이 돌았다. 시간과의 장절한 싸움이었다. 밤에 인쇄가 끝나면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다음날 낮에 있을 인쇄를 준비하는 기자도 많았다. 결국 대부분의 기자들이 취재와 원고 작성을 위해 매일같이 회사에서 그대로 묵게 되는 상황이었다. 묵는다고 해도 원고를 다 쓴 다음 의자를 나란히 붙이고 선잠을 자는 정도였다. 그 중에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자세로 잠을 자는 특기를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제1편집장인 아오타 스스무였다. 기자들은 그 모습에 감탄하면서 그것을 수직수면이라고 불렀다. 세이쿄 신문사의 직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빛나고 있었다. 순회 간부에서 신입 직원에 이르기까지 설령 혼자가 된다 해도 반드시 일간을 궤도에 올리겠다는 굳은 결의와 희망에 불타고 있었다. 편집 총국장인 아키지 케이스케가 기자들의 몸 상태를 걱정하여 속히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라고 호소해도 아무도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자신이 쓴 기사를 보고 독자가 용기를 얻어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모든 직원의 가슴에는 더 노력하자는 투지가 솟구쳤다. 또 회원에 대한 봉사, 광포에 대한 봉사를 근본 정신으로 하는 본부 직원으로서 동지들이 기뻐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었다. 세이쿄 신문의 일간 발행으로 소설 인간연명을 집필하는 야마토 신씨도 바빠졌다. 주 3회였던 연재가 주 7회로 늘었기 때문이다. 신씨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소설 자료가 되는 문헌을 읽고 구상을 하여 이른 아침이나 심야의 원고지를 마주하는 날이 계속되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가혹한 도전이었으나 스승 도다조세이와 마음으로 대화하며 회원에게 격려 편지를 쓴다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펜을 잡았다. 이 일간 발행을 가장 기뻐하며 힘을 얻은 사람은 배달원이었다. 일간 발행을 앞두고 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각지에서 배달원 대회가 열렸는데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대회에 참가한 멤버들은 투지가 넘치고 있었다. 새로운 강포의 막을 여는 세이쿄 신문을 자신들이 지탱하고 있다는 긍지와 한의를 모두가 음미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지금까지 교통이 불편해 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외진 곳에서도 배달원 희망자가 차례차례 나오기 시작했다. 우편이라면 하루 이틀 늦어지게 되지만 배달원이 있으면 그날 안에 신문을 독자에게 전해줄 수 있다. 세이쿄 신문 일간 발행의 의의를 깊이 이해한 회원이 꼭 자신도 배달원이 되어 모두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희망했던 것이다. 동지도 적고 직접 간부를 만나 지도받을 기회도 그다지 없는 외진 곳에서 신심을 면류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매일 접할 수 있는 세이쿄 신문은 가장 큰 격려였다. 장엄한 아침 해를 바라다 보면서 배달원들은 광포의 소식을 가슴에 안고 자랑스럽게 뛰어다녔다. 버스를 위해, 광포를 위해. 아키타현 아니읍의 히타치나이는 일반 전국지나 현지신문까지도 우편으로 발송되는 지역이었다. 오후 본선인 다카노스 역에서 아니 합선으로 가면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산간에 있는 종점역, 당시 이 히타치나이역이다. 세이쿄 신문은 이곳에서도 배달원에 의해 당일 배달이 되었던 것이다. 배달원은 매일 아침 히타치나이역으로 수송되는 신문을 받으러 온다. 우선 역 주변을 배달하고 나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는 구독자의 집으로 배달하러 가는 것이다. 이 지역의 배달원들에게는 당일 배달하고 있는 건 세이쿄 신문뿐이라는 긍지가 있었다. 한편 야마구치에 어느 산골 마을인 사바군 도쿠치읍에서도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되었지만 일간이 되자 배달원이 그날 안에 구독자에게 신문을 배달하였다. 배달원은 아침 6시에 호우 시내에서 신문을 받아 도쿠치읍으로 간다. 오토바이로 편도 1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였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촌락의 구독자들을 한 집 한 집 방문하여 신문을 배달한다.
포장도로는 거의 없으며 비탈길도 많다. 산이나 바퀴를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토바이로 달린다. 하루 주행거리는 160km가 넘었다. 비가 오는 날은 비옷을 입고 있어도 온몸이 젖고만다. 그래도 신문만은 절대로 적게 하지 않겠다며 비닐로 몇 겹이나 소중하게 감쌌다. 도쿠지마을의 학회원에게는 세큐 신문이야말로 나날의 신심의 최대한 활력원이었다. 배달원은 신문을 기다리고 있는 독자들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면 어떠한 피로도 떨쳐버릴 수가 있었다. 야마토 신씨는 각지의 배달원들이 분투하고 있는 소식을 전해 들으며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합장했다. 그는 배달원이나 보급소 주인들의 무사고를 날마다 진지하게 기원했다. 또 배달을 담당하는 멤버가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간부에게 활동 종료 시간을 앞당기게 하는 등 철저하게 배려해갔다. 배달원들의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깊은 밤에 잠을 깬 적도 많았다. 그리고 보급소 멤버는 이제 일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라는 생각에 눈이 말똥말똥해서 잠들지 못했다. 또 전국의 날씨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비가 내리기라도 하면 배달원들이 염려되어 가슴이 아팠다. 그런 날에는 창제에도 더욱 힘이 들어갔다. 야마토 신씨는 세이쿄 신문이 일간이 된 이래 보급소 주인이나 배달원의 의욕을 가지고 업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과 격려를 거듭해왔다. 그 하나가 멤버들이 서로 격려하고 업무 지침이 될 수 있는 기간지를 발간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다. 그리고 그 기간지는 일간 발행 1주년이 되는 1966년 7월부터 월간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신씨는 멤버의 요청에 따라 기간지의 이름을 무관이라고 명명했다. 그것은 무관의 왕이라는 의미였다. 권력도 왕관도 바라지 않고 지용의 보살이라는 긍지에 불타 언론성의 왕자로서 민중을 위해 싸우며 달려나가는 보급소, 배달원 멤버들의 기계를 표현한 것이었다. 일간지로 스타트한 세이쿄 신문은 발행 부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3대 일간지라고 일컫는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되었다. 아키즈 케이스케를 비롯하여 세이쿄 신문 기자들은 지면의 내용면에서도 3대 일간지를 능가하고 싶다며 기사 작성이나 표지어 달기, 지면 구성, 레이아웃 등의 기술을 철저히 배워갔다. 어느 날 신씨는 아키즈키를 비롯한 편집부 수뇌와 간담할 기회를 만들었다. 아키즈키가 입을 열었다. 현재 편집 멤버는 일본 제1의 신문을 만들자며 일본 신문을 참고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련되긴 했으나 이전의 세이쿄 신문에 넘치던 대확신이 없어지고 있다는 독자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이쿄 신문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씨는 대답했다. 중요한 문제로군. 기술적인 면을 일반 신문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이쿄 신문은 광선유포의 기간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반 신문은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기간지는 자신들의 주장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파동을 일으키며 공감을 넓혀가는가에 승부가 걸려있다. 그러므로 일간지를 모방하거나 목표로 해갈 필요는 전혀 없다. 어디까지나 세이쿄는 세이쿄답게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 가야 한다. 신씨의 답은 명쾌했다. 그럼 세이쿄답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첫째, 어디까지나 광선유포를 위한 기간지이며 읽으면 민중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일어서겠다는 마음이 솟구치는 신문이어야 한다. 또 사학가는 가면히 싸우겠다는 절복정신이 넘쳐 흐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모든 사람이 진실한 불법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신문이어야 한다. 세이쿄 신문을 접한다는 것은 불법을 접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명 대철학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사항을 적확하게 포착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가야 한다. 셋째, 독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격려의 소식지어야 한다. 세이쿄는 이미 학현 이외에도 독자가 인간 기간지로서 널리 애독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세이쿄 신문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배우고 또 그들에게 활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신문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아키즈키가 질문했다. 일간 발행에 따라 일반 뉴스도 쉽게 되었으며 문화란, 가정란 등의 신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면도 있습니다. 이런 지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지면들이 중요해질 것이다. 회합을 보도하는 내용이나 지도에 대한 기사, 체험담은 세이쿄 신문의 독자적인 것이지만 일반 뉴스나 문화란 등은 다른 신문에도 있다.
독자는 그걸 보고 일반 신문과 비교한다. 따라서 그 지면이야말로 훌륭하게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가령 세이쿄의 일반 뉴스는 게재할 수 있는 기사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놓아서 이해하기 쉽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 또 문화란이나 가정란 등은 불법을 근저로 한 인간주의의 관점에서 기획하고 그런 논조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튼 이들 지면이 사회적인 세이쿄신문의 평가를 결정하고 그 훌륭함을 증명하게 되는 만큼 담당 기자는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며 여러 국리를 거듭해 갈 필요가 있다. 만약 다른 신문과 비교하여 뒤떨어져 보이는 평범한 지면이라면 세이쿄신문의 가치를 떨어뜨려 수치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 지면을 담당했다면 다른 신문의 모범이 되는 일본 제1, 세계 제1의 지면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이쿄신문에 거는 신시의 기대는 컸다. 세이쿄신문의 일간 발행과 맞물려 세계 각지에서 각국어 기간지가 속속 탄생하기 시작했다. 일본인에게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들의 언어로 직접 학회의 지도를 읽고 불법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 각국 멤버들의 절실한 바람이었다. 야마토 신시는 그런 멤버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먼저 최초로 미국에서 영어 기간지를 발행하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했다. 그리고 1964년 8월에 영어, 일부는 일본어, 타블로이드판 사면으로 월 2회 발행하는 월드 트리뷴, 세계 호민간이라는 뜻, 미국 멤버의 기간지로서 창간되었다. 미국에는 영어가 서투른 일본계 멤버도 적지 않았지만 월드 트리뷴이 발행되자 이것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미국인을 포교해갔다. 또 신문에 실린 미국 멤버의 체험담을 읽고 그 체험과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청년에게서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연락이 오기도 했다. 영어 기간지의 발행으로 미국 사회에서 학회를 이해하는 폭이 크게 넓혀지게 되었다. 이어서 1964년 10월에 프랑스에서 프랑스어 라브니르, 미래라는 뜻의 라브니르가 창간되었다. 이것은 처음에는 등사판 사면 정도의 소책자로 한 달에 1회 정도 발간되었으나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위스, 벨기에 등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의 멤버들에게 커다란 신심의 양식이 되었다. 다음 해인 1965년 5월에는 브라질에서 포르투갈어 월간지 노바에라, 신시대라는 뜻, 그 노바에라가 나왔다. 노바에라도 당초에는 타이프로 쳐서 그것을 등사판으로 인쇄한 사면 정도의 신문이었으나 이것이 훗날 브라질 세이쿄로 발전하게 된다. 나아가 이해 12월에는 서독, 당시 서독에서도 등사판으로 독일어, 일부는 일본어, 세이쿄 차이퉁, 세이쿄 신문이라는 뜻의 월간지로 발행되었다. 그리고 1966년 1월에는 홍콩에서 중국어, 여명 성보, 처음에는 타블로이드판 사면 월간 스타트했다. 이어서 4월이 되자 페루에서 스페인어 페루 세이쿄, 처음에는 타블로이드판 사면 월간 탄생했다. 실로 세계 각지에서 민중의 행복과 평화를 창조하는 창가의 언론성이 착착 구축되어 갔다. 야마토 신시도 이러한 각국 기간지에 대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기간지 이름을 붙여달라, 발간 축사를 써달라는 등 요청이 있으면 쾌히 맡았다. 각 기간지의 편집을 담당하는 임원은 모두 비전문가들이었다. 멤버는 일가 활동이 끝난 뒤 편집실에 모여 작업에 힘썼다. 그렇다고는 해도 전용 편집실에 있는 기간지나 잡지는 거의 없었다. 회관 사무실의 한 모퉁이나 멤버의 집에서 방을 빌려 작업을 하였다. 늦은 밤까지 원고를 쓰고 표제를 달고 레이아웃을 생각하고 타이프를 쳐서 등사판을 긁는 것이다. 미국의 월드 트리뷴은 활판 인쇄였지만 원고를 시간에 맞추지 못하여 인쇄소의 조판 담당자가 집으로 돌아간 일도 있었다. 다음 날에 돌리게 되면 발행이 늦어지고 만다. 하는 수 없이 편집부원이 직접 새카만 잉크를 묻혀가면서 직접 활자를 골라 조판에 도전하는 일도 있었다. 또 홍콩에서는 인쇄회사의 불법 용어에 쓰이는 활자가 없어 편집부원이 다른 인쇄회사를 뛰어다니며 활자를 빌려 발행 시간에 겨우 맞춘 일도 있었다. 각국의 편집 스텝이 언제나 머리를 싸매야 했던 것이 번역이었다. 불법의 해설이나 야마모토 신시의 강의 등 세이쿄 신문을 번역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 일이 너무 힘들었다. 대부분 나라의 일본인 스텝은 현지말을 할 수 있다 해도 일상 회화 정도였다. 또 현지에서 태어나서 자란 부원은 일본어를 거의 몰랐다. 그런 만큼 불법 용어가 나오게 되면 번역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했다. 일본인 스텝이 열심히 번역해도 현지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분명하게 전해지지 않는 문장도 많았다. 그래서 그 원고를 현지 스텝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다시 번역해야만 했다. 기간지나 잡지의 발간은 각국 멤버의 눈물 어린 노력의 결정체였다. 그러나 멤버는 그 작업을 통하여 신심을 깊게 하고 교학력을 높여갔다. 더욱이 이들 기간지나 잡지를 각 나라의 문화단체나 대학 도서관 등에 증정해 가는 동안에 학회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차츰 바로잡혀갔다. 그리고 학회를 올바르게 평가하게 되었다. 세이쿄신문의 일간 발행을 위해 한창 분투하고 있던 7월 4일 제7회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각 당 모두 6월 10일에 공시 이후 열전을 전개해 왔으며 공명당에서도 전국구 9명, 지역구 5명이 입후보했다. 이 참의원 선거는 공명당 결성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정선거였다. 더구나 공명정치연맹 시절에는 후보자를 내지 않았던 아이치, 효고, 후쿠오카 등의 각 지역구에서도 후보를 옹립하여 치르는 선거전이었다. 공명당의 첫 출진인 이번 참의원 선거를 대승리로 장식하기 위해 학회원도 열심히 지원활동에 힘써왔다. 그리고 전국구는 9명 전원이 당선되고 지역구는 도쿄와 오사카에서 의석을 획득했다. 첫 도전한 아이치, 효고, 후쿠오카에서는 애석하게도 낙선하였지만 개선수 4명에 비해 11명이 당선되었다는 것이 경이적인 대약진이라고 해도 좋았다. 이로써 참여한 공명당의 의식은 개선전 13석에서 일거에 20석이 되었다. 더욱이 전국구의 득표수는 509만 7천여 표로 지난 선거에서 공명정치연맹이 획득한 412만여 표를 큰 폭으로 웃도는 것으로 100만 표 가까이 더 증가하였다. 또 석패한 아이치 등의 세 지역구는 모두 차점으로 다음 선거의 승리를 향한 도약들을 구축했다고 해도 좋다. 이 선거전이 한창이던 6월 14일에 도쿄 도의회가 해산되어 참의원 선거 4일 후인 7월 8일은 도의회 의원 선거 고시일이었다. 도의회 선거는 2년 전인 1963년 4월에 실시되었으며 보통이라면 임기가 만료되는 1967년 봄에 선거를 치러야 했다. 그런데 3월 9일에 실시한 도의회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자민당 의원들 가운데에서 많은 체포자가 나왔던 까닭에 최종적으로 도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거기에는 복마전으로 알려진 도의회에서 금권 부패를 척결하여 정계를 정화하려는 공명당 의원들의 필사적인 투쟁이 있었다. 처음으로 체포자가 나온 것은 3월 15일이었다. 의장 선거에 앞서 실시된 자민당 내의 의장 후보 지명 투표에 즈음하여 현금을 뿌려 표를 모으려고 공작했다는 용의로 자민당 의원이 체포되었다. 또 다음 날인 16일에는 자민당 의원 2명이 뇌물수수 용의로 체포되었으며 4월 7일까지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7명의 의원이 체포되었다. 4월 16일에는 드디어 도의회 의장이 의장 선거를 둘러싼 뇌물수수 용의로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현직 의장이 체포된 일은 도정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공명당에서는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했다. 도의회 의원 가운데서 잇따라 체포자가 나온다는 것은 도의회 사상 유례없는 불상사다. 이 문제로 인해 도의회는 도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그 명예와 권위는 완전히 실추되고 말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의회에서 무엇을 심의해도 도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우선 철저하게 부정부패를 밝히고 도정의 고름을 짜내어 부패한 도정을 정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이것이 공명당 의원의 일치된 생각이었다. 그리고 다음 네 가지를 의안으로 임시 도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체포된 의원들의 사퇴 권고, 의장 불신임안 제출, 도의회 해산 결의안 제출, 도지사 불신임안 제출. 이 가운데 세 번째 도의회 해산 결의안 제출이란 의원들이 총사퇴하여 해산하는 것을 의미했다. 지방의회 해산권은 의회의 다수 결로는 발동되지 않으며 의원 전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해산할 수 없다. 그 밖에 해산 방법으로는 도지사 불신임안이 의결된 경우 대항책으로 도지사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었다. 또 하나 소환에 의한 해산이다. 다음 날인 17일자 각 신문 조간에서는 일제히 도의회 의장이 체포된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도의회는 잘못되어 있다. 의장 자리도 돈으로 하기 나름. 처음부터 다시 하라. 도의회 썩어빠진 감각 등의 머릿기사가 어지럽게 쏟아졌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패한 의원에 대한 분노를 누를 수 없어
도의회를 해산하고 일신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공산당을 제외한 각 당, 자민, 사회, 공명의 간사장 회의가 열렸지만 체포자가 나온 여당인 자민당은 의장의 사임 공고 정도에서 무마하려 했다. 또 제1야당인 사회당은 공명당과 거의 의견이 같았지만 해산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선거를 치르면 반드시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민, 사회 양당은 선거를 두려워하여 해산의 난색을 표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 가운데 공명당의 도의회 의원은 도민에게 신임을 묻자며 전원이 사표를 간사장에게 맡기고 총사퇴 결의를 굳히고 있었다. 여론을 무시한 자민당과 사회당 양당의 대응을 보고 공명당 의원들은 심각하게 생각했다. 이대로 간다면 도의회는 영원히 도민에게 버림받고 말 것이다. 절대 그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4월 24일 드디어 공명당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 해산을 청구하는 소환서명 운동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요컨대 유권자 총수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서명을 모아 독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회 해산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 청구를 근거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해산된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사회당도 결국 총사퇴에 의한 해산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환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도의회에서 두 의석을 가진 공산당은 공명당이 뒤를 쫓아오는 모습으로 소환 실시를 표명했지만 총사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되자 자민당도 당황하기 시작했다. 잇따라 체포자들을 내고 있으면서도 해산하지 않는다면 여론의 비판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4월 28일 자민당도 총사퇴를 결의하고 당내의 도의회 의원에게 사퇴하도록 설득했지만 몇몇 의원들은 끝까지 완고하게 사표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또 공산당의 두 의원도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총사퇴에 의한 해산의 길은 사라지고 말았다. 왜 도의회 자리에 연연하며 도의회로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가? 도민의 분노는 정점에 달했다. 5월이 되자 학자, 문화인들이 중심이 되어 도정쇄신연맹이나 도정쇄신 시민의원회의 결성을 시작으로 도의회의 정화를 요구하는 도민단체가 잇따라 탄생했다. 한편 공명당이 전개한 소환운동은 도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또 독자적으로 소환운동을 실시하는 단체도 나오기 시작했다. 거기에 5월 24일에는 소환을 추진하던 각 단체가 하나로 통합하여 통일 소환운동을 추진해 가기로 결정했다. 처음에 반대했던 사회당도 참가하여 공명, 공산, 민사 등 4정당, 나아가 4개의 노동종합, 9개의 시민단체가 공동적인 소환운동을 추진해 가게 되었다. 민중의 분노는 소환을 요구하는 소리가 되어 성난파도처럼 거리마다 물결쳤다. 소환운동을 전개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자민당 본부에서도 도의회 해산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자민당에서 십수명의 체포자를 내면서도 당내 모든 도의원 의원의 사표가 제대로 모아지지 않아 해산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7월에 실시될 참의원 선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사퇴를 거부하는 의원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도지사 불신임함을 결의되는 단계에서 도지사가 의회를 해산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러나 자민당으로서는 이것만은 피하고 싶었다. 도지사는 자민당의 추천을 받고 있어 불신임함이 가결되면 도정의 실패를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두 손을 놓고 있으면 소환을 위한 서명이 진행되고 만다. 거기서 자민당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의회의 다수결로 지방 공공단체가 자주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했다. 임시 도의회의 마지막 날인 5월 19일 우선 구속된 도의회 의장의 사임이 승인되었다. 이어서 공명, 사회, 공산 3당의 공동 제안으로 도지사 불신임안이 상정되었지만 이것은 부결되었다. 더욱이 회기가 하루 연장되어 20일 오전 2시가 지나 공명, 자민, 사회 공산의 공동 제안으로 해산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이 결의는 도의회 스스로가 해산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이었으나 결국 자체에는 법적인 힘은 없었다.
국회에서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한 결의였던 것이다. 6월 1일 지방 공공단체의 의회 해산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틀 후에는 공포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국가가 지방자치에 개입하는 모양이 되어 지방자치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도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긴급 조치라는 판단이 대세를 차지했다. 이것으로써 의원의 4분의 3 이상이 출석하여 5분의 4 이상이 동의하면 자주 해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6월 14일 임시본부에서는 특례법에 기초한 해산 결의안이 그리고 6월 14일 임시본회의에서 특례법에 기초한 해산 결의안이 가결되어 도쿄도의회는 해산되었던 것이다. 악을 결코 용서하지 않고 소환으로 일어선 공명당의 싸움이 여론을 움직였으며 복마전이라고 일컫던 도의회를 자주 해산시키는 최대 힘이 되었던 것이다. 공명당의 도의회 의원은 오직 도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다는 마음뿐이었다. 신뢰야말로 정치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부정과 싸우는 공명당 소속 도의회 의원의 활약을 가장 기뻐한 것은 당을 지원해온 학회원이었다. 당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공명당이 총사퇴를 결정했을 때는 진심으로 갈채를 보냈다. 다른 당의 의원이 해산 후 선거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해하고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해산을 주장하여 도의회의 신뢰 회복을 가장 큰 과제로 여겼던 공명당의 자세에 공감했던 것이다. 그 사리사욕을 내던진 책임감과 용기에 회원들은 감동했다. 공명당이라면 정계를 정화할 수 있다. 공명당이라면 정치를 개혁할 수 있다. 그들이 이 도의회가 해산하기까지의 공명당의 화력을 지켜본 학회원들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야마토 신이시도 도의회에서 부정을 없애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도의회를 만들자고 분투하는 공명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며 당을 결성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7월 8일 도쿄의 도의회 의원 선거가 고시되었다. 투표일은 23일이다. 개선된 공명당 의석은 17석이었지만 이 선거에서는 24명의 후보자를 냈다. 격전이었다. 그러나 이 23명 전원이 당선되는 멋진 결과를 내었다. 더구나 그 가운데 9명은 1위로 당선되었다. 대약진이라 해도 좋았다. 한편 여당인 자민당은 2년 전에 치른 지난 선거에서는 정수 120석 가운데 69석을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38석으로 격감하여 과반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도민은 깨끗한 정치를 요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실은 공명당 의원이 더 한층 활약해 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정계를 정화하고 정치를 민중의 손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치 세계의 근본적인 체질 그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곧바로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막스 베버가 정치란 정열과 판단력 두 가지를 구사하면서 경관 판자의 힘을 집중하여 지그시 구멍을 뚫어 나가는 작업이다. 라고 말했듯이 그것은 인내해야만 하는 긴 싸움이었다. 하물며 정계는 어느 의미에서 온갖 도깨비들이 설치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해관계와 직결된 만큼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가 하면 공갈 협박도 있다. 그 속에서 의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중에게 끝까지 봉사해 간다는 신념과 정열 그리고 철학을 어디까지 관철해 가는가 모든 것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좋다. 신실은 이전에 도다 조세이가 동지를 처음으로 정계에 내보낼 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은 정치 혁신을 해내고 민중을 위해 훌륭한 정치가로 성장하겠지만 사리사욕의 눈이 멀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 광포를 파괴하는 마의 권속이 되고 말 것이다. 정계의 진실은 나와 학계로서도 커다란 도박인 셈이다. 나는 사자가 사자 새끼를 골라서 밑바닥으로 떨어뜨린다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정계에 내보내려는 것이다. 신이시는 공명당의 미래를 생각하며 기원했다.
모든 회원이 언제까지나 도다의 마음을 잊지 않고 민중을 지켜가는 자가 되기를. 8월에 들어서자 전통의 학예 강습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강습회는 8월 2일부터 장년부 제1기, 남자부 제2기, 부인부 제3기, 여자부 제4기의 순서로 각각 2박 3일 일정으로 총본산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다. 계속해서 10월, 11월에는 첫 시도로서 중고등부 후계 젊은 세대들을 위한 강습회가 개최되고 제4회 강습회는 해외 멤버가 약 300명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다. 신씨는 이 강습회에서 학회 정신을 동지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넣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자고 결의했다. 본문의 시대에 들어서 광선유포의 흐름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불법의 인간주의 사상을 실현해가는 전개의 때를 맞이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모두가 원점인 학회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회정신이란 얕음을 버리고 기품을 따르는 혼자 선다는 장부의 마음이다. 순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신홍법의 결이다. 끊임없는 미증잔패의 지속적인 투쟁이다. 정열과 용기에 용맹정진의 실천이다. 어떠한 어려움도 미소 지으며 인내하는 인욕대력이다. 대성인의 말씀대로 강손율포를 위해 살아가는 여설수행의 행동이다. 사악을 용서하지 않고 파사현정의 정신이다. 올바른 신심의 혈맹으로 맺어진 사제불의의 길이다. 견고한 이체동심의 단결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처를 존경하듯 소중히 하는 당요경불의 마음이다. 이 학회정신을 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답은 명백하다. 스스로가 행동하는 것이다.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속에서만 존재한다. 야마토 신씨는 학예 강습회에서도 전국에서 모여든 동지를 격려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았다. 기념 촬영이나 질문회 등에 잇따라 참석하고 축인근행 전후에도 지도회를 열어 각부 멤버들을 격려해 갔다. 장년부에게는 생애 어본전과 함께 사세요라고, 남자부에게는 묘법의 혁명화가 되라고 호소했다. 또 부인부에게는 묘법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입니다 라고, 여자부에게는 후회 없는 청춘을 보내세요라고 호소했다. 격려를 이동하다가 만난 멤버에게도 짧은 시간이나마 격려를 거듭했다. CNC의 그러한 모습 자체가 용맹정신이며 미증잔패이고 당요경불이었다. CNC는 8일에 열린 제4기 강습회에 참석하여 해외 멤버에게 지부기를 수여했다. 석상에서 홍콩 남자부 책임자로 홍콩 중문대학교에 유학하고 있는 가지야마 히사오가, 또 홍콩 여자부 책임자로는 현재 있는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토 요시코가 임명되었다. 또 미국의 할리우드 지부장이던 가즈코 에릭에게 지부기가 수여된 것을 비롯하여 페루 남자부 책임자나 미국 로스앤젤레스, 독일, 태국의 여자부 책임자에게 각각의 부기가 건네졌다. CNC는 이 수여식에서 해외 멤버의 구도심을 칭찬하고 총본산에 건립하기로 결정된 정본당의 모든 좌석을 의자로 하여 위대한 세계에 불법에 걸맞는 건물을 만들겠다는 발표를 했다. 또한 이곳에 모인 멤버는 몇십억이라는 인류의 행복을 실현하는 성구의 용자이며 지용의 보살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호소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즐겁게 신심을 관찰해 주십시오. 불행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명랑하게 용감한 신심을 관찰해 주십시오. 한국 평화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긍지를 가지고 끈기 있게 신심을 끝까지 지속해 주기 바랍니다. 해외의 동지는 이 지도를 진심으로 납득했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사명을 깊이 자각했다. CNC는 일본에 오기까지 해외 동지들이 얼마나 노고했는지를 가슴이 저리도록 잘 알고 있었다.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휴가를 얻기 위해서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생을 했을 것이다. 이번 해외 멤버 강습회에는 몇십일이나 걸려 배를 타고 일본에 온 사람은 없었지만 가하자키 에이지를 비롯하여 프랑스 멤버 8명은 기차, 비행기, 배를 갈아타면서 8일이나 걸려 일본에 왔다. 일행은 7월 25일 오후 2시 반에 기차로 파리를 출발하여 벨기에, 서독 당시, 동독 당시, 폴란드를 경유하여 소련으로 들어갔다. 소련에 들어가 처음으로 정차한 브레스트역에서는 여권이나 소지품, 지참금, 각종 예방주사 접종 여부 등의 심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는 엄격하여 차 안에 침대까지 들어올려 세심하게 조사했다. 열차가 스몰렌스크를 거쳐 모스크바에 도착한 것은 27일 오후 4시 20분이었다. 모스크바에서 하룻밤을 호텔에서 보내고 다음날 28일
오후 8시 반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하바로프스크를 향했다. 러시아를 횡단하는 여행이지만 탑승기는 프로펠러기였다. 29일 오전 4시 반에 하바로프스크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다시 기차를 갈아타고 30일 오전 8시가 지날 무렵 나우트카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우트카에서 배를 타고 8월 1일 오후 5시가 조금 못되어 요코하마 항구에 도착했다. 도중의 멤버는 시간을 아끼며 창제에 힘썼으며 배 안에서 교학시험도 실시했다. 파리에서 도쿄까지 제트기를 타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고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었지만 모두의 경제 사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야마토 신이치는 법을 구하여 일본에 온 해외 동지의 구도심에 깊은 감동을 받아 뜨거운 눈물이 솟아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행복에 감싸인 모두의 미래와 각 나라의 대발전을 확신했다. 구도심이야말로 신심의 양분을 흡수하여 자신의 성장을 가져다주는 뿌리다. 그 뿌리가 강하면 반드시 행복의 꽃을 피워가는 가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해외 멤버가 강습회를 끝내고 총분산을 뒤로할 때에도 힘이 닿는 한 격려를 보냈다. 멤버가 자신들의 나라로 신이치의 방문을 요청하자 그는 분명히 말했다. 반드시 가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저는 이번 주말에 미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본문의 시대란 세계 강포의 시대를 말합니다. 함께 세계 평화의 문을 열어갑시다. 여름 햇볕에 그을린 듯 적동색 산등성이를 드러낸 후지산이 맑은 하늘에 웅장하게 우뚝 솟아 있었다. 신인간혁명 제10권 96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50권이었습니다.